벌써 세 번째네요. 오늘은 알로 장인님을 만나 뵐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혹시 알로 장인님이신가요? 안에 계세요? 있구나. 오늘은 계시네. 오늘은 김이 안 서리네. 뭐지? 야, 뭐 하시고 계셨나? 그 시델링 하신다고 하시더니 요렇게 하시나 봐요. 바람하고 나면은 이쪽으로 다 오고. 오, 귀엽다. 이게 지금 한 종류는 아닌 거죠? 이름표마다 다른 거죠? 오, 아유, 뭐나 애기들은 다 예뻐. 파리 새끼만 빼고. 근데 오늘 알로장이님 계신다고 언뜻 얘기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로 장인님이라고. 지제그로우님입니다. 아닙니다. 지제 지제 그로우. 그로우? 네네네. 닉네임이신 거죠? 네네. 뜻이 되게 단순한데 네. 제 와이프 이름에 지자가 들어가고 제 이름에 제자가 들어가서 그로우는 네, 그냥 키운다. 아, 그렇구나. 두 분이서 같이 하시나 봐요. 보통 같이 하고 있는데 키우는 건 제가 주로 하고. 아, 근데 제가 얼굴이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고 살짝 이렇게 몸만 네네. 이렇게 하는 네. 방식이에요. 네. 얼굴 드러나도 되면 확 그냥 해보지. 뭐 상관은 없는데. 아, 상관없으세요? 그러면 보여드리는 거. 아니 저번에 너무 제 가슴만 너무 구석이 영상이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보면서 민망해 죽을 뻔했네. 오늘은 이거 걸쳤잖아요. 혹시라도. 찌찌가 보였나 보다. 제가 오늘 3번 방문해서야 만나 뵙는 분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왔었는데 못 뵙고. 원래부터 알로를. 네, 알로카시아를. 네, 알로카시아를 좋아해서 주로 키우곤 있는데 예, 예. 뭐 저보다 잘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뭐 장인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그냥 좋아한다는 얘기를 붙이지는 않으니까. 예. 자, 어떤 건, 알로카시아 어떤 얘기를 한번 처음부터 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알로카시아요? 사실 여기에는 이제 저희 사장님 알로카시아도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집에 조금 고가종은 집에 다 갖다 놓고 큰 거나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좀 작은 애들 유묘나 이런 게 주로 많아가지고. 그럼 언제 집을 가야 되는 건가요? 이러면?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얘 쬐끄만 애들이 쭉 네네. 이렇게 있네요. 네네네. 작은 애들만 갖다 놨습니다. 그럼 얘들이 예. 지난번에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던 단어가 뻥튀기였어요. 네네네. 그러면 뻥튀기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애들이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네네. 오, 진짜 처음에는 되게 쬐끄맣네요. 네네네. 자, 얘 그냥 딱 봐도 멜로라고 하는 애인데 네네. 옆에 이름표 봤어요? 네. 요거는 제가 최근에 구입을 한 거예요. 비싸 보여요. 네, 좀 비쌉니다. 얼마나 비싸요, 이런 애들은? 요 개체는 이제 100단위 정도 되고요. 우와, 진짜? 예. 모종 예, 요거 하나에 이제 이게 100만 원이에요? 한 100만 원 좀 넘습니다. 조심. 근데 많이 싸진 거예요. 왜냐면 네. 지금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직배양 개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조직배양 개체가 나와서 그나마 싸진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태국이나 이런 원산지 가면은 뭐 이제 그 나오기 전에는 뭐 한 200, 30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국내에서 이렇게 예. 모종 거래가 되나요? 거래가 되죠. 요즘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알기로는 요즘 이제 조금씩 조직배양 개체가 나와서 좀 가격이 좀 많이 낮아진. 그게 케이스인데도. 100만 원대라는 네. 거죠. 그게 100만 원. 요거는 보시기에도 무늬가 조금 산반으로 예쁘게 나와서 그냥 딱 봐도요, 네. 무늬가 진짜 예뻐요. 어떤 분은 징그럽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러게요. 나도 오자마자 얘가 눈에 먼저 띄었어요. 예쁜 애들 너무. 어머, 얘 핑크 있는 이런 애들은. 지금 제가 최근에 여행을 좀 길게 갔다 와가지고 네. 상태들이 조금 뭐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요즘 이제 좀 많은 알로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이제 구입을 하시고 계시는 이제 찬트리에라고 하는 찬트리에요. 예. 근데 얘는 본래 이렇게 핑크색을 띠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보통 알로가 네. 이제 무늬종으로 유명한데 네. 무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크게는 옐로우 그다음에 화이트가 나옵니다. 근데 화이트 개체 같은 경우에는 뭐 습도도 중요하지만 온도에 따라서 요런 이제 핑크가 조금씩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찬트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핑크 베이스가 좀 화이트인데도 불구하고 핑크가 좀 개체가 많이 나오는. 왜냐면 지금 보면은 네네. 여기 흰색에 약간 핑크기가 있어요. 네네네. 오. 그래서 요것도 핑크가 좀 빠진 거예요. 보통 네. 한 27도, 28도에서 키우시면 이렇게 찐 핑크가 나와요. 아. 온도가 네. 높으면. 네네네. 아. 근데 이제 개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밤비노란 개체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가 지금 없기는 한데, 이제 키우시는 분들 보면 그 개체 같은 경우 좀 온도가 낮아야 뭐 이제 핑크가 잘 올라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제 온도 영향을 좀 받아서 핑크 색깔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여기 보니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쬐끔해서 네네. 얼마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지수가 되게 많은데 몇 가지 종류나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가지? 네. 에이, 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같은 개체도 많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중복 개체가 많이 있어서. 어. 예, 지금 여기 있는 거랑 뭐 집에 있는 거랑 뭐 다 합치면은 한 30개 정도? 이도 알로에요? 네네네. 왜냐면 여기 입자루가 요게 요렇게 네네. 달려있으면 알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얘도 되게 특이했어요. 아, 예. 얘는 이제 보통 아마조니카에서 가장 기본적인 알로카시아예요. 보통 저희가 거북 알로카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예. 기본적인 건데, 보통 이제 잎이 그 무늬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것도 이제 같은 이제 개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알로카시아가 제가 키우다 보니까 무늬종들도 겨울에 온도가 낮아지면 이제 얘네들도 이제 빛이 겨울에는 빛도 이제 적어지고 온도도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광합성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좀 무지 잎들이 그러니까 색깔이 일반- 녹색인. 녹색인 그냥 어.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네, 네. 다시 이제 봄이나 이렇게 환경이 조금 온도도 올라가고 빛도 많이 나게 되면 다시 무늬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네. 뭐냐면 먹고 살만 하면 맞아요. 딴짓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여유가 네. 있으면.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가 색이 핑크색인데 네. 그 핑크색이 은색 펄처럼. 네, 맞아. 지금 요것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도 온도가 올라가면 핑크로 나와요. 핑크로 아. 나오는데 온도도 낮아지고 빛도 좀 약해지다 보니까 녹이 찼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녹이 찬 그런 형태로 이제 그 그린색이 올라오는 거죠. 보통은 얘네들도 되면 이렇게 완전 깔끔한 좀 화이트처럼 자랍니다. 아, 그러면 네. 이게 더 상위 개념인 거예요? 상위 개념은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자라는데 네. 겨울이나 온도 조건이 바뀌면 이렇게 녹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같은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개체인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훨씬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얘가 더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네. 이렇게 된 게 더 동일한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를 할 때 저걸 더 높게 평가해 주는 거죠. 아니요. 요거는 동일한 개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아. 보통 이제 봄 되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 네. 개체가 똑같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얘도 같은 건데 보시면은 온도가 오. 이제 낮아지고 하니까 녹이 차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런 핑크로 나오는데. 아, 그렇구나. 지금 보면은 얘도 핑크가 보여요. 네. 요것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무늬가 막 A급은 아닌데 네. 보통 보시면은 이제 보통 요즘 알로 키우시는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얘를 보고 많이 시작을 하시거나 하세요. 아, 그래요? 얘 때문에? 네, 얘가 이제 예. 보통은 이제 블랙벨벳이라고 그래서 네. 그 벨벳 느낌의 그런 이제 오, 예, 예, 잎이에요. 예. 그래서 네. 나중에 얘는 지금 무늬가 좀 그 지분이 적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막 엄청 이뻐 보이거나 하진 않은데 이 핑크 지분이 엄청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또 엄청 예쁘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얘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선호를 많이 하세요. 아, 근데요, 얘도 그렇지만 네네. 지금 저는 얘를 보고 어쩜 세상에 잎들이 전부 다 색깔이 이렇게 다를까? 네. 이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는 그려서 붙인 것 같은 느낌인 게 외곽 부분에 이런 진한 이런 느낌도 그렇고 네네. 이게 식물이라는 생각보다는 플라스틱 같거든요? 네네. 얘는 이름이 뭔가요? 얘는 로터바키아나라고 해서 예. 알로카시아 이제 종류고요. 알로카시아가 이렇게 조금 날렵한 잎들이 있는 반면에 네. 조금 이제 뭐 이런 삼각형도 있고 되게 얘네들처럼 이제 넙대대한 아, 예, 넙대, 잎들, 예. 그런 잎들이 이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도 있는데 새로
요렇게 특이한 폼으로 나와서, 왜냐면 기존에 이제 한국에 이제 유통되던 로토바키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얇아요. 얇고 이렇게 이제 넓지가 않아서 제가 특이해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태국에서 수입이 된 개체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게 같은 개체예요. 얘랑 같은 로토바키아나예요. 근데 완전 느낌이 다르죠. 얘가 훨씬 얇은데요? 예, 얇죠. 예. 그래서 이게 유통되고 있는 로토바키아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조직배양 개체예요. 근데요, 얘도 잎들이 다 네네. 틀리고 네네. 진짜 매력적이네요. 네네. 우리 그동안 안스를 봤어요. 안스리움을 네네. 봤잖아요. 알로카시아를 보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네. 네네. 마음이 그래서 달라지네.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뭔가 깔끔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궁금한 거. 네, 뭐요?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요. 맞아. 우리, 이 겨울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맞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파트 실내 조건하고 이게 환경이 안 맞잖아요. 온도나 습도. 저는 오히려 지금 겨울은 집에서 키우는 게 더 잘 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온도를 저희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보일러나 이런 걸 가습기도 트시고 하니까 습도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컨디션은 저희가 키우시는 분이 맞출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식물들, 저도 알로를 엄청 많이 죽였어요. 제가 키우는 거 몇 배로 저도 죽이기 때문에 죽이고 리셋하고 보면은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또 이런 애들이 나와요. 이렇게 저도 막 녹는 애들이 나와요. 근데 새로 나오잖아요. 네, 어쨌든. 새로 나오기는 하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그 안스리움이나 몬스테라보다 조금만 조건이 바뀌거나 뭐가 감지를 하면 확 티가 나요. 그거 저는 네. 알로카시아를 진짜 겨울에 많이 죽였어요. 특히 이런 작은 개체 애들을 데려다가 네. 그래서 겨울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온도가 낮으면 그게 바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그 원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기존에 이제 흙 배합이 저는 좀 이제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겨울이 되면 온도가 낮아지고 습도가 이제 감소되잖아요. 네네. 추우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흙에 머금고 있는 물들을 빨리 증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뿌리가 이제 과습이 오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아까 우리 제라늄 얘기랑 똑같은 거죠. 온도가 네네. 낮으니까 이제 대사가 느려지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빛도 적어지고 하니까 광합성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과습이 와서, 저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분갈이를 좀 해줘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네네. 분갈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알로 같은 경우에는 키우시는 분들의 조건에 맞추는 게 좋기는 한데, 여러 키우시는 분들 각자의 노하우들이 다 있으세요. 근데 뭐가 맞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왜냐면 배수 좋은 흙에다가 키우셔가지고 화분을 좀 크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좀 이제 화분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뿌리가 꽉 차도록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얘 눈에 많이 확 띄거든요. 얘는 이제 세렌디피티. 세렌디피티. 바리에가타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유묘고 크면은 이렇게 돼요. 저기 앞에서 그때 네네. 그때 봤던 개구나. 네. 제가 옛날에 필러 맞고서 얼굴이 푸리딩딩했던 그 모습이라고 얘기했던. 걔는 플럼벨이에요? 네. 오. 근데 좀 비슷하기는 한데, 얘가 잎이 조금 더 넙대대하게 이제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또 눈에 띄는 애들이 글쎄 또 어디가, 얘는 아까 걔랑 똑같은 거 같고. 얘는 얘의 이제 자부입니다. 얘 작은 애. 지브라 어떤 거요? 여기 줄기에 네네. 예, 맞아요. 얘요. 제브리나. 제브리나. 맞아. 내가 키우고 있는 얘다. 얘는 제브리나고, 제 거요. 요런 잎들은 그냥 이렇게 떼주시면 돼요. 여기가. 근데 제 거는 다 녹색이에요. 이렇게 바리에가타가 아니죠. 네네. 그래서 요거는 화이트 바리에가타예요. 제브리나 화이트 바리에가타. 이런 건 얼마 정도나요? 요거는 지금 제가 시세를, 요거가 이제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한 2-30 하지 않을까? 2-30 정도. 예. 아까 100만 원짜리에 놀래가지고. 네네네. 얘도 좀 다른 애 같거든요. 네. 얘는요? 얘는 이제 이 자구에서 나온 이제 로토바키아나. 네네. 그러면 이렇게 자구가 자주 생기나 봐요. 네, 보시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구가 따글따글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 보이시죠? 어머, 여기 이렇게. 네네. 이렇게.
네. 아. 이런 것들이 흙 속에도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 얘를 따다가 심으면은 이렇게 자랍니다. 다 이렇게 오. 다 자구 개체예요. 이런 것들. 의외로 번식이 또 쉬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자구를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네. 자구를 이제 적게 내는 케이스도 있는데 아. 이 자구를 이제 따다가 보통 하기 때문에 안스리움처럼 이제 얘네들도 뭐 벌 붙이기 뭐 이런 걸로 가능은 해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 자구로 이제 다음 그 개체를 수를 드립니다. 얘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얘도 요즘 이제 많이들 이제 얘랑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핑크 화이트 바리에가타면 얘는 네. 옐로우 바리에가타. 아. 얘도 크면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색이 이제 노란색으로. 황색기가 지금 네네. 보이니까 옐로우 바리에 같다. 여기에 크기까지 네네네. 시간이 요렇게 해서 여기 오면은 한 4, 5개월? 아, 4, 5개월. 네네. 친치님이 손가락으로 이걸 가리켰어요. 얘 좀 유명한가 봐요. 아, 치치님이. 얘게- 예. 근데 그렇게 생겼다. 요게 이제, 여기가 테두리가 밝은 색으로 돼 있잖아요. 예. 요게 이제 아즈라니 바리에가타라고 예. 그 예전에는 이게 무늬가 없어도 굉장히 예뻤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핑크색 그 예, 좀 인맥 빅맥이. 있죠? 예. 요게 그대로 살아있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음. 비춰보면은 핑크색이 엄청 예쁘게 쪄요. 음, 근데 이제 네. 이런 바리에가타가 나와서 네네. 뭐 얘도 요즘은 조직배양 개체가 나와서 많이 싸졌는데 올해 초 뭐 작년만 해도 얘도 한 300만 원? 네. 광택이 조개 껍데기 같아. 네. 그래서 정말 예뻐요. 네, 요런 것도 여기 보시면은 안에 요렇게 자구들이 생기고 있어요. 아, 여기 이렇게. 네. 아.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요런 것들 얘는 네. 지금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음. 요런 식으로 돼서 이제 알맹이처럼 생기는 거죠. 네. 아. 여기 요렇게 보시면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부자구나. 알로카시안 그래서 분갈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구 일부러 따고 자구 그러니까. 따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계절마다 한다고. 아, 그러셨구나. 얘는 제가 옛날에 한번 키웠던 애 같아요. 네, 사실 얘는 제클린 바리에가타인데 예. 미스틱이에요. 근데 얘는 좀 무늬를 잃은 미스틱이라서 예. 무늬가 엄청 예쁘게 나와요. 그게 이제 저 옆에 계신 분 이제 식물에 있긴 한데, 예, 요거는 제클린이라고 해서 제클린 자체도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칠어요. 막 그 보시면은 이제 아, 그렇네요. 솜털도 나와 있고, 예, 털도 있고, 네네. 예. 그래서 이게 크면은 굉장히 멋있는 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품들이나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니, 대품으로 이렇게 크면은 공간을 전부 다 점령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얘요. 아, 예. 오. 얘는 이제 기본적인 앞에서 보셨던 예, 예. 드래곤 스케일 바리에가타. 아. 그냥 이렇게 만지면 진짜 멋있다. 그냥 무슨 뭐라고 해야 돼? 애들 게임 있잖아요. 네네. 게임에 나오는 방패? 와. 네. 오, 그런 식으로 그런. 나와요. 애니메이션도 입도 느낌이 다 다르고, 어우, 얘 봐요. 세상에. 너무 멋지다. 요 잎이 이게 하엽이 안 지고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돼요? 아,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겨울이라서 사실은 한 3-4장으로 다 유지를 시키고 있는데, 네. 지금 보통 그 이전에 촬영하셨을 때 설명해서 보시면 얘네들도 뿌리가 살면 얘네들도 잎이 많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뿌리가 중요해요, 사실. 아, 네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뿌리들이 데미지를 안 받는 게 좀 중요한데 그럴 때는 이제 조금 그 배수가 좋게 뭐 펄라이트라던가 네네네. 아니면은 이제 난석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넣어 주셔가지고 이제 아래 뿌리가 좀 살아 있어요. 왜냐면 알로카시아 특성이 아래에 있는 뿌리들이 데미지를 받아서 좀 뭐 과습이 오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뿌리를 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위에서 뿌리가 나면 기존 잎을 뚫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잎에 그런 어떤 물관이나 체관을 관통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하엽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자, 근데 얘도 알로카시아예요? 아, 걔는 스킨답서스예요. 아, 그죠? 네네네. 어쩐지 좀 조금 달라서.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킨답서스랑 또 알로카시아 네. 제가 모르는데 소개, 얘는 이거 뭐 가오리 같이 생긴. 얘는 예, 그래서 이름이 스팅레이예요. 스틱레이? 예. 아. 그 스팅레이 뜻이 이제 가오리란 뜻이거든요. 아, 그래요? 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가오리처럼 해서 얘는 옐로우 바리에가타고 옐로우 바리에가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녹색으로 자라다가 이제 햇빛을 보고 잎이 노란색으로 좀 굳어져요. 이런 무늬 밝은 부분이 노란색으로 변한다. 근데 지금 아예 노란색인 상황은 아니고 이제 연두색인 상황. 연두색인 상황이고. 시간 지나면 발현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노란색으로 좀 색이 변해요. 그래서 옐로우는 저희 얘기하는 대로 이제 후발색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럼 핑크는 선발색이에요? 네네. 너무 잘 맞춘다. 맞아요. 화이트는 선발색으로 처음부터 무늬가 이제 같이 해서 나와요. 이 보시면은 신엽이 여기 나오는데 무늬가 다 있죠. 보면 하얗게. 이런 식으로 아예 이제 하얗게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화이트는 그리고 핑크는 그러면 핑크는 화이트랑 똑같아요. 똑같고. 그러면 노란색만 후발색이다. 이것만 알아도 어디 가서 좀 유식한 척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좀 뿌리를 받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요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게 하나가 하얗게 적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잎이 하나씩 이렇게 지고 나면은 제가 이거는 하얗 졌으니까 뗄게요. 그렇게 떼는 거 아니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떼도 돼요. 그렇게 떼도 돼요? 저는 잘라놓고 이렇게 잘라놓고 마르면 떼는 건 줄 알았거든요. 얘는 어차피 하엽이 적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떼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마디가 생겨요, 이렇게. 네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눈이 있죠. 네. 그러면 여기에도 보시면 그 아래에 눈이 있어요. 그래서 커팅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서 또 잎이 나옵니다. 놔두면. 그러니까 밀폐해놓으면. 얘는 얘대로 다른 데 가고 얘가 남아있으면 여기에서 잎이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나와요? 이 상태로는 위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위에 이제 생장점을 커팅을 해주면 얘가 자연적으로 이 생장점을 인식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올라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벌브 개체를 잘라서 번식도 가능하고 자구로도 가능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얘가 안쓰리움보다는 교배가 어려워요, 좀. 종 보존이 잘 된다는 얘기네요. 보통은 다른 유튜브나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쓰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옥수수처럼 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막이 감싸고 있어요. 그 꽃잎처럼. 근데 그게 열리는 때가 있는데 보통 이제 자연적으로는 뭐 풍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수술을 묻히고 들어가서 얘가 닫아버려요. 그럼 그 안에서 얘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선 풍뎅이는 나와요? 아니면 죽어요? 이게 열려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도를 몇 번 해봤는데 요걸 잘라서 인공적으로 묻히게 되면은 수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기술력이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교배종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안스처럼. 그렇구나. 그래서 태국에서는 그걸 전문으로 하는 농장들이 있는데 거기는 또 그들만의 노하우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시도는 하는데 안쓰리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체만 딱 있어도 교배가 딱 가능한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얘와 얘를 교배를 하려면 각각 개체가 막 한 10몇 개씩 뭐 20개씩 있어야 돼요. 여러 개를 시도를 해서 그 중에 하나 딱 하는. 그 알로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빨리 떨어지는 편이에요. 왜냐면 자구가 쉽게 나와서 자구도 있고 조직대한 개체가 빨리 나와요. 번식이 빨리 되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전문적으로 아예 이제 콜로니 같이 이제 그 저희 화원처럼 조직배양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그 개체가 나오면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뭐 수입업자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빨리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빨리빨리 다운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키워요. 그러니까 제라님도 그래요. 우리 아줌마들의 저력이지요.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뵙고 싶어서 저희가 3번째입니다. 진짜 친치님 고마워요. 사실 친치님이 주인공인데 오늘 늦게 들어왔어. 알까신 분들이 몰랐어요. 진짜요? 물만 주시고 가셔가지고 인사만 하다 보니까 대화를 많이 못 해봤거든요. 얼마나 웃긴 사람인데요. 자, 웃겨주십니다. 아니에요, 저는 얌전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지제 그로우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봬요. 고맙습니다.